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이번 달 용돈 보내드렸어요.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정숙 여사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10만 원. 딱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이 여인의 얼굴에는 미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뿐이었습니다. 한정숙, 30년간 법정을 지킨 전직 부장판사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수많은 거짓을 간파했습니다. 법복을 벗은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10만 원. 젊은 시절 정숙은 판사로서 월급의 3분의 1을 친정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양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이수미는 달랐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 연봉은 억 단위였습니다. 남편인 아들 민수도 IT 기업 이사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은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돈은 매달 1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숙은 연금도 있었고 남편이 남긴 재산도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시어머님을 모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수미는 늘 싹싹했습니다. 명절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집안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우리 어머님이라며 팔짱을 끼고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정숙 씨, 며느리 복 많이 받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습니다. 문제는 용돈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매달 초하루, 정확히 오전 10시,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용돈 보내드렸습니다. 마침표까지 찍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안부도 따뜻한 말도 없었습니다. 업무 보고서처럼 건조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물었습니다. 수민아, 이 돈은 안 받아도 돼.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아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드려야죠. 수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10만 원은 계속 왔습니다. 정숙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기계적으로 입금됐습니다.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그 10만 원이 정숙의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는지, 30년간 법복을 입고 살아온 여인의 존엄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의 친정 어머니 80살 노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당분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정숙은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아들 민수도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아들의 모습에 정숙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하지만 2, 3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병원과 회사를 오가느라 수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이제 그만 와도 돼.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엄마 외할머니잖아요. 아들은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방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정숙은 대답하려다 그만뒀습니다.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조금만 더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수민아 지금 막 집에 왔어. 스피커폰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병원 갔다 온 거야? 응, 외할머니 상태 확인하고 왔어. 당신, 솔직히 말해봐. 수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어차피 얼마 못 사시잖아. 80이 넘으셨는데. 정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쓸모없는 노인 병수발에 당신 시간 낭비하지 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있다며? 그거나 신경 써.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쓸모없는 노인.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정숙의 어머니를 수미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수민아 그런 말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거짓을 봐왔습니다.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왔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며느리, 매일 어머님 하던 그 사람의 가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숙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누구는 진심으로, 누구는 가면을 쓰고,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전직 부장판사, 65년을 살아온 여인, 30년간 법의 심판을 내려온 사람.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리하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초하루 오전 10시에 입금된 10만 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오래 응시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 효부라는 칭찬, 그 모든 것이 거칠애였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머니를 쓸모없는 노인이라 부른 그 말.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가을밤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더 차가웠습니다. 전직 부장판사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도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라. 응, 엄마 잘 먹을게.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 수민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수민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주말에 방문한 수민은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과일을 들고 왔고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외할머니 간병하시느라. 괜찮단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은 이상한 기색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틀 전 스피커폰 너머로 한 말을, 시어머니가 소파 뒤에서 다 들었다는 사실을. 정숙은 그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차갑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수민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것 좀 보세요. 뭔데? 아, 별거 아니고요. 어머님 명의 부동산 관련 서류예요. 정숙은 눈썹을 가볍게 치켜 올렸습니다. 수민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외할머니 소유의 빌라 있으시잖아요. 관리가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철이? 네, 매각이요. 요즘 빌라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수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임장만 써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편하시게. 서류를 받아든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민은 기다렸습니다. 약간의 불안이 스쳤지만 시어머니가 법을 잘 안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서류. 네, 어머님. 이거 누가 만들었니? 아, 제가 회사에서 작성했어요. 법무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류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로고와 문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 회사 내부 양식이구나. 네, 그렇죠. 전문적으로 만든 거라 안전해요. 안전해? 정숙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세 번째 장의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조항. 매각 대금의 전액을 위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수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절차상 필요한 문구예요. 거짓말.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다는 조항이야. 내 어머니 유산을 내 멋대로 처분하겠다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그리고 이 서류. 정숙은 다시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회사 내부 양식으로 개인 부동산 거래 서류를 만들었어. 이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수민,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 다 보여.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로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 닥쳐. 짧고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수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너는 이틀 전에 뭐라고 했지? 네, 내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어?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쓸모없는 노인 그렇게 말했지? 그건 민수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어. 나는 방 안에 있었고. 수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겉으로는 효녀인 척 어머님 하면서 뒤로는 내 어머니를 모욕했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산까지 탐내.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서류가 증거야. 정숙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회사 내부 양식 위조된 위임 조항. 이거 하나면 내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생겨. 수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들은 너의 모욕 발언 이 두 가지면 충분해. 어머님, 제발. 나를 무시했구나. 전직 판사를 업신여긴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내가 던진 10만 원 매달 기계처럼 보낸 그 돈. 그게 다 시혜였구나.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 내가 가져갈게. 어머님, 그리고 너의 모든 행동 내가 증언할 거야. 증언이요? 법조계는 좁아. 내 인맥이 아직 살아있어.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거야. 변호사 업무상 배임과 개인적 비리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학대. 학대요? 전 한 번도. 심리적 학대 10만 원을 던지듯 보내며 자존심을 짓밟은 것. 그리고 내 어머니를 모욕한 것. 정숙은 수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야.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 변호사 자격, 대기업 커리어, 명예. 다 무너질 거야.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용서?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나의 어머니를 모욕했어. 여든 평생을 사신 분을 쓸모없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내 차례야. 정숙은 돌아섰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자.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판사님 오랜만이에요. 한정숙입니다. 통화는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 서류, 그리고 자신이 직접 들은 모욕 발언. 네, 증거 있습니다. 서류 원본도 있고요.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든 평생을 살아온 그분, 딸을 키우고 손주를 사랑하고 조용히 늙어가던 그분. 엄마 걱정 마세요.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지켜드릴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미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수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거야? 몰라, 오해가 있었나 봐. 수미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윤리위원회 출석 요청. 수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전직 부장판사 한정숙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자격, 대기업 커리어, 주변의 칭찬과 명예, 모두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수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같은 시각, 정숙의 집이었습니다. 정숙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엄마,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어겼습니다. 효를 말하는 사람이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내일은 윤리위원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수민아,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을 이제 거두게 될 거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더 깊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30년간 법복을 입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 정의를 실천할 차례였습니다. 가을밤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이었습니다. 한정숙은 오래된 법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오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돌아봤습니다. 김 판사님,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한때 정숙과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정숙 씨가 직접 연락하다니 심각한 일이구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폐를 끼쳐서.
아니야. 자네 말이라면 믿지.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김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회사 내부 양식이잖아. 내 개인 거래에 회사 문서를 사용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어. 김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 명백한 위임 권한 남용이군. 제 친정 어머니 재산입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의 유산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했지? 네. 정숙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을 내용이 뭔가?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찻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판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네가 직접 들었다는 게 중요해. 스피커폰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자네뿐인가? 네, 하지만 저는 30년간 판사로 일했습니다. 제 증언에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김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자네 말이라면 윤리위원회도 귀담아 들을 거야.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어머니를 지키고 싶습니다. 김 판사는 한동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알겠네. 내가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보하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숙 씨, 김 판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잖아. 나중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미 깨졌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면을 쓴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해요. 김 판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민은 법무팀장에게 호출됐습니다. 이수민 변호사 앉아요. 팀장의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연락 왔어요.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군. 제보요? 개인 업무에 회사 양식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야. 팀장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민이 시어머니에게 준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수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팀장님, 그건 제가... 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야.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네는 업무 정지야. 업무 정지요? 당연하지.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해. 수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요. 정숙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수민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던데 혹시 엄마가?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줘. 엄마가 한 거야?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수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거야? 수민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외할머니를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했어.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외할머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어. 이 서류 봐.
정숙은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가져온 거야 서명하라고. 그런데 엄마는 왜 서명 안 했어? 내가 바보로 보이니?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0년간 법을 다뤘어. 이런 서류쯤은 한눈에 보여.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민이도 잘못했지만 윤리위원회까지 가는 건. 넌 뭐 했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모욕할 때 넌 뭐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듣고도 말리지 않았잖아. 그냥 한숨만 쉬었어. 그건.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보낼 때도 넌 모른 척 했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죄는 방관이야, 민수야. 엄마.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걸 보고도 넌 침묵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내 아내와 함께 살아. 엄마, 제발. 문 잠그고 갈게. 열쇠 놓고 가. 엄마. 하지만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열쇠를 탁자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회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윤리위원회 조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수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방이 전직 부장판사예요. 증언의 신빙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제 말뿐이잖아요. 서류가 있어요. 회사 내부 양식으로 개인거래 서류를 만든 것. 이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수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증언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했다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변명이 안 됩니다. 이미 발언 자체가 문제예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격 정지나 박탈도 가능합니다. 수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의 집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판사였습니다. 정숙 씨 나야. 네, 판사님. 윤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야. 자네 증언과 서류 모두 제출됐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숙 씨, 김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기더라도 자네 마음이 편할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아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해. 알고 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어머니예요. 그래 알겠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디쓸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수미는 집 앞 편의점에 갔습니다. 우연히 시어머니의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수민 씨 아니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숙 씨 건강은 어때요? 외할머니 병수발 들느라 힘드시더라고요. 수미는 멈칫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정숙 씨가 매일 병원 가시던데. 네, 그래도 효녀세요. 여든이 넘은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시다니. 수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다니. 수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했던 그분. 시어머니가 매일 병원에 가며 정성껏 모시던 그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수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변호사 자격은 위태로웠습니다. 회사는 업무 정지를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수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수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고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이수민은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축축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이수민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5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참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수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수민 변호사 제보 내용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내부 양식을 개인 업무에 무단 사용한 건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정숙 전 부장판사님의 증언서도 검토했습니다. 신빙성이 높습니다. 수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입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민 변호사에게 변호사 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민은 법무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결과 들었어요.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1년 자격 정지라니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팀장님, 이수민 변호사 사직서 내세요. 사직서요? 자진 퇴사 형식으로 정리하죠.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수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제출하세요.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민 변호사. 이제는 무의미한 이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은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수와 수민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을 꺼냈습니다. 발신인은 한정숙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서. 수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수민은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30일 이내 퇴거할 것. 안 돼. 수민은 주저앉았습니다.
회사도 잃었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정지됐습니다. 이제 집마저 잃게 됐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소용없어. 나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야. 수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미는 시어머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수민이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외할머니가 상처받았어요. 어머님도 모욕했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숙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님, 일어나서 들어와. 수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너는 왜 가면을 썼니? 죄송합니다. 왜 겉으로만 효녀인 척했어? 수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0만 원을 던지듯 보낼 때 기분이 어땠니? 잘못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쓸모없다고 했을 때는? 수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수민을 돌아봤습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어머님, 내 어머니는 80평생을 사셨어. 딸을 키우고 손주를 사랑하고 조용히 늙어가셨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을 내가 쓸모없다고 했어. 수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라. 퇴거 통보대로 집을 비워. 어머님, 제발. 내가 할 말은 끝났어.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줘.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민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숙은 민수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앉아라.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내 죄가 뭔지 아니? 내 죄? 방관이야.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모욕할 때 너는 뭐 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로 외할머니를 쓸모없다고 했을 때 너는 한숨만 쉬었어. 그건 10만 원을 던지듯 보낼 때도 침묵했지.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하지만 내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정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해. 뭐라고요? 내 아내와 이혼해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미 가족이 아니야.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조건이 있어. 정숙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하고 2년간 봉사활동을 해라. 봉사활동이요? 외할머니가 계신 요양원 거기서 2년간 봉사해.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노인 복지관 봉사 서약서. 매주 토요일 4시간씩 2년간 빠짐없이. 엄마, 이건 그게 내 속죄야. 정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방관했던 것, 그걸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야. 엄마, 2년간 봉사를 마치면 내 연금 신탁 재산의 절반을 물려줄게. 민수는 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 정숙은 차를 마셨습니다. 선택해 내 아내를 지킬 거야? 아니면 어머니를 존중할 거야? 민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수민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알았어. 수민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당신을 말리지 못한 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나는 방관했어.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 어디 갈 거야? 친정에 가려고 잠깐. 수민은 짐을 챙겼습니다. 민수 씨, 응? 어머님께 잘 보여. 나는 이미 늦었으니까. 수민은 문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첫 번째 봉사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노인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씨죠?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 식사 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왔네. 어서 오게.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께 식사를 나르다가 외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민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 왔니? 네, 외할머니. 민수는 외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봉사하기로 했어요. 그래? 착하네. 외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왜? 제가 수민이를 말리지 못했어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지.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복지관 일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박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쟁 때 이야기였습니다. 힘들게 사셨구나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손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알아봐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지에는 진심이 담겼습니다. 민수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민수가 어르신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민수가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수고했니? 네, 엄마. 두 사람은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네? 잘하고 있어. 민수는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일지도 읽어봤어. 진심이 느껴지더라. 감사합니다, 엄마.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있어. 그게 중요해.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게 뭔지, 가족을 지키는 게 뭔지. 그래.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나예요. 수민아. 봉사 잘하고 있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나도 반성하고 있어요. 친정에서. 그래?
미안해요.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 씨, 응?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어머님께. 고마워, 수민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복지관 일지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봉사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앞으로 1년 9개월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수민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지켜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빌라 2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리모델링한 작은 정원에는 어머니가 심은 철쭉이 만발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엄마, 차 드릴게요. 1층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0세 어머니는 몸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정숙이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이웃 어르신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정숙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제가 탈게요, 어머니.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어. 앉아 있어.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찻잔을 따르셨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가 이 집 지켜줘서 참 다행이야. 어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정숙이, 내가 다 한 거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서류를 본 순간의 분노. 외할머니를 쓸모없다고 했던 그 목소리. 정숙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집만은, 어머니만은 절대 지키겠다고. 윤리위원회 심의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변호사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즉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의 평판도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복수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찾아온 날도 기억났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미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구할 자격이 없어. 내가 나의 어머니를 쓸모없는 노인이라 칭한 그 순간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게 됐어.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둔 차갑고 탐욕스러운 본 모습을 똑똑히 봤어. 10만 원을 던지듯 보내면서도 효부 행세를 했던 내 모습도. 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제 내 앞날은 내가 알아서 개척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수민의 이혼 조정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방청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조정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니.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했니? 내 재산 분할도 정리했고요. 수미는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이 깨진 건 수민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가 방관했고, 제가 외면했고, 제가 비겁했어요. 그게 더 큰 죄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정숙은 일어서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면 됐어. 이제부터 제대로 살면 돼.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년의 봉사를 마친 날, 정숙은 아들을 빌라로 불렀습니다. 외할머니가 직접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생선구이가 소박하게 놓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민수가 외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수 다 컸네. 외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에 방관하던 청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건 책임을 아는 어른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넌 이제 준비됐어. 내 몫을 줄게. 정숙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산 분할 서류와 신탁 통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게 필요 없어요. 정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배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잃을 뻔한 게 무엇이었는지 알았어요. 민수는 외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제가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도 받아. 내가 쓸 곳에 쓰렴. 정숙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 돈으로 내가 봉사했던 복지관에 기부를 좀 해.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새 출발할 때 쓰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녁을 먹는 내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민수는 복지관 어르신들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정숙은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후배 판사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후배는 커피를 놓으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온의 어머니랑 잘 살고 있어. 그 사건 이후로 많이 조용하시죠? 후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완전히 몰락했다고. 그건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선배님께서 직접 나서신 건 처음 봤어요. 보통은 참으시잖아요. 후배의 말에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특히 내 어머니를 모욕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복을 입었을 때는 중립을 지켜야 했지. 하지만 법복을 벗으니 나도 그냥 딸이더라고.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선배님 아드님도 많이 변하셨다면서요.
응,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 정숙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2년이나 하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됐더라고. 요즘은 자기가 번 돈으로 매달 복지관에 후원도 하고. 대단하시네요. 그래야지 방관했던 죄를 속죄하는 거니까.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빌라에서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올해는 우리 셋이서 조용히 보내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송편을 내왔습니다. 민수야, 너 결혼은 어쩔 거니? 외할머니가 불쑥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은 생각 없어요, 할머니. 그래도 넌 아직 천잖니?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제 자신부터 제대로 세우고 싶어요. 민수의 대답에 정숙이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야.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젠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할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정숙은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됐어. 첫눈이 내리던 날, 정숙은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정수가, 넌 참 잘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뭐려, 어머니. 나를 지켜줘서, 이 집을 지켜줘서.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당연한 걸요, 어머니는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정숙은 문득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방관, 분노와 복수, 그리고 속죄와 용서,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아들은 책임을 배웠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법정에서 수백 건의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만큼 명확한 판결은 없었습니다. 가족의 가치, 어른에 대한 존경, 방관하지 않는 용기, 그게 정숙이 지킨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딸이랑 있으니 따뜻해. 두 사람은 천천히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들어오세요. 차 다 됐어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삶은 때로 배신을 주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정숙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 후, 민수는 작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은 가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새복지관 개관식 있어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어머니께서 주신 돈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 쓰는 거 보니까 뿌듯하다. 외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83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이웃과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민수가 복지관 사진을 보여줬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수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보였다. 며느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다. 다만 그 사람도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길 바랄 뿐이다. 어머니는 오늘도 건강하시다.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봤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더 많이 느낀다. 나는 법복을 벗었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가족을 지키는 것, 존엄을 되찾는 것. 그게 내가 내린 최고의 판결이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왔습니다. 정원의 철쭉이 또다시 만발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하고 위험 있는 미소였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